이번 시간은 물류 관리의 원칙 그리고 물류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물류가 어떤 기능을 가진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류 관리를 하는 목적, 이 물류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업은 당연히 영업이익 추구죠. 영업이익 추구. 근데 이런 영업이익 추구와 관련되어서 일단은 오늘날은 무조건 기업의 이익 추구라는 표현보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역시 대고객 서비스 개선이죠. 직접적으로 이익 추구라는 표현은 좀 소비자들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날은.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요즘은 단순하게 이익 추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이익 추구가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대고객 서비스 개선, 일단 소비자들이 만족을 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만족을 하면은 당연히 물건을 많이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물자의 관리도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시키고 물류 전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물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가지 물류 관련 활동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추구하는 물류 관리 원칙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3S1L 원칙, 그 다음에 7R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3S1L, S자로, 영어로 S자로 시작되는 게 3개고 L자로 시작되는 게 1개죠. 신속, 정확, 안전, 저렴. 물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한다.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물류 관리하는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어에 있는 이니셜을 따서 3S1L 원칙, 3S1L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3S1L 원칙 말고 7R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right? 적절한이라는 거죠. 적절한 상품을 적절한 품질하고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인상으로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 요게 그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요게 이제 적절한이에요. 적절한. 자, 7R 원칙. 적절한 R이 7번 나오기 때문에 7R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방금 막 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입에서 뱅글뱅글 돌 정도로 자다가 잠꼬대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읊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잘 물어요. 나중에 기출문제 하긴 하겠지만 기출문제에서도 역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웠으면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자, 7R 원칙이 뭐예요? 라고 이제 뭐 며칠 지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강의 도중에 7R 원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번 읊어보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적절한, 뒤에 거는 안 해요. 뒤에 거는 상품 품질, 시기, 양, 장소, 가격, 인상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적절한 말 7번, 적절한 7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적절하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실제로 학교 학생들에게도 실제로 이제 물어보니까 질문을 해보면 다 그래요. 자, 읊어봐라 이러면 적절한 밖에 안 들려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 적절한 인상 상당히 중요하죠. 인상 빡 싱그리고 그 다음에 야구방망이 한 개 들고 껌찍찍 뺏고 침 탁탁 받으면서 물건을 갖다 준다. 누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인상, 오늘날에서 특히 그 일반적인 마케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적절한 인상이에요. 적절한 인상.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7R 원칙. 3S1L 7R 원칙 잘 기억하시고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 오늘날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 3S1L 원칙, 그 다음에 7R 원칙, 현대적 개념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우리 기출문제 보면 역시 적절한하고 관련되어진 거 나오죠. 7R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적절한 외우면 다 맞아요. 적절한. 프로모션은 없었지요. 프로모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말로만 외우지 말고 이 뒤에 있는 영어들도 간단한 단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잘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주 출제돼요. 자, 그 다음에 물류와 관련되어져서 물류에 대한 개념을 영역별로 분류하는데 지금 보는 개념은 주로 이제 생산적 측면에 있어서의 생산관리 측면에서 물류라고 보면 됩니다.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에서 세 개가 있어요. 조달물류는 원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제조업자의 원자재 입고 창고까지에 이르는 물류의 과정. 생산물류는 원자재 입고 창고, 자재 창고에서 실제로 물건이 제조 생산돼서 완성이 돼. 완성이 되면 출고 창고로 들어가겠죠. 출고 창고, 제품에 이제 출고하기 위한 제품 창고에 입고되기까지의 과정. 이걸 생산물류라고 불려요. 즉 생산물류는
단순하게 제조 생산만 있는 게 아니고 원자재가 투여되는 과정, 완성품이 출고를 위해서 출고 창구에 입고하는 과정, 그 과정도 포함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판매 물류는 제품 창고에서 지역 소비자나 또 다른 중간에 있는 판매자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판매 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생산자 입장에서 바라본 물류의 개념을 할 때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라는 개념이 있죠. 자,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 과거 기출 문제지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7년 11회 기출 문제니까 이 이외에는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됩니다. 요즘 더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고 그냥 과거 기출 문제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실 때는 한 개 팁이 있는데 너무 옛날 기출 문제는 풀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기출 문제 보세요. 최근 한 3년 정도의 기출 문제. 그러면 지금 2019년이니까 2018년, 17년, 16년 정도의 기출 문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 2015년부터 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그 이전의 기출 문제는 공부를 할 때 참고로 우리가 이런 유형이 있다. 실제로 지금도 이런 유형 문제 나와요.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를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시험 역사가 오래되고 방대하게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최신 기출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 원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실제로 공장의 원자재 입고 창고까지 조달 물류죠. 그리고 이 입고 창고에 원자재 입고 창고에서 제조 생산되어서 완성품이 있는 창고까지 가는 거, 요게 생산 물류. 그리고 완제품 출고 창고에서부터 소비자가 이르는 일반적인 과정, 요걸 우리가 판매 물류. 그래서 요 전체가 생산자 입장에서 바라본 물류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A에는 조달 물류, B에는 생산 물류, C에는 판매 물류. 그래서 라가 답이 되겠죠.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쉬운 문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한 개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리버스 물류, 역물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죠. 물류 중에서 반품이라든지 폐기라든지 해서 특히 로지틱스와 관련되어진 부분들 이 역물류 상당히 중요합니다. 폐기물, 반품, 폐기, 회수 물류 요걸 합쳐서 우리가 역물류, 그래서 우리가 리버스 물류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상당히 중요한 물류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리버스 물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품 중에서 이제 되돌아가는 물류,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는 거 반품 물류. 회수 물류는 그린 물류, 환경 물류, 별표시 2억 5천만 개. 자, 오늘날 요 환경 물류의 개념은 더욱더 중요시해주고 지구 환경 보호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폐기물 수거라든지 재활용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회수 물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실제로 처분하실 때 고장 나거나 이랬을 때 전화하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회수에 갑니다. 그죠? 동사무소 구청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전자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전자제품 새로 배달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안 쓰던 물건 있으면 다 가져가게 되죠. 회수 물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환경 쪽은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수 물류를 우리가 환경 물류, 그린 물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별표시 2억 5천만 개 하였어요. 폐기 물류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물건들인데 재활용이나 이런 것도 불가능하게 된 물건들 이런 것들은 다 폐기시켜야 되죠. 이것을 왜 폐기물류. 그래서 반품, 회수, 폐기물류 이걸 합쳐서 우리가 리버스 물류, 역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역물류의 대상은 반품, 회수, 폐기와 관련되어지는 거죠. 근데 센터에서 다른 센터로 이송된 정상물품, 정상물품은 역물류하고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물류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정보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류의 기능하면 운송 기능하고 보관 기능에 대해서 흔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운송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물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자 운송하고 관련되어지는 거고 장소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서 시간적 격차, 장소와 관련되어지는 격차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물품에 있어서의 유효 기간 같은 것도 일정 수준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냉동 탑차 같은 거죠. 수산물, 물고기, 활어 같은 거 싣고 다니는 거. 그래서 바닷가 지역이 아닌 내륙 지역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물고기라든지 생선, 횟감 이런 거 신선한 상태에서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차량에 이와 관련되어서 제품에 있어서 유통기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품의 유통기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계를 장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운송 기능하면 장소적 기능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시간적인 기능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송 기능 하면은 장소적 기능, 시간적 기능 두 가지 다 들어있어요. 두 가지 다. 요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송은 장소적 기능도 있고 시간적 기능도 같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보관 기능. 보관 기능은 우리가 창고와 관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품을 원상태대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고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격차를 해소시켜주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역은 저번에 얘기했죠. 물건을 실는 것도 내리고 물건을 내리는 것도 하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관하고 운송 사이에 있어서 적절하게 이 보관 기능하고 운송 기능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물품을 상하차하는 하역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이 운송, 보관, 하역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품의 외면에 여러가지 기술을 시연한 상태, 우리가 이것을 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장. 따라서 물품을 원래 유지 상태로 보호시킨다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재료들이 나서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가공기능. 유통가공기능은 운송되는 도중에 물품에 있어서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우리가 유통가공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보기능 오늘 상당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한 개고, 전반적으로 물류 관리와 관련된 활동과 관련된 여러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 여기에 정보기능과 함께 물류 지원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류의 주 기능들이 위에 있는 거라면 물류 관리 기능하고 정보 기능은 물류 지원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다음 중 물류의 기능 중 물류의 지원 기능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 물류 관리 기능하고 정보 기능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있는 물류와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부했나 확인을 해보면 생산하고 소비의 시간적 거리, 대부분 이제 우리가 운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시간하고 장소하고 두 개를 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 개만 뽑으라 하면 역시 그 운송의 경우에는 장소적 차이를 극복해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운송 기능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만 운송 기능 오늘날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시간적 기능도 추가시켜주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어떤 관점에서 시험 문제를 냈느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에서 얘기한다면 대부분 장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게 보통 운송 기능이었어요. 운송 기능. 그리고 시간적 기능은 보통 물건을 보관하는 기능하고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하고 관련되어진 거. 품질은 아까도 얘기했죠. 물품을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원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품의 외면에 여러가지 기술을 시연한 상태.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르어요? 포장 기능이랬죠. 포장 기능. 그리고 물품이 운송되는 도중에 있어서 여러가지 그 부가가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 우리가 이것을 유통가공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유통가공 기능. 그래서 품질하고 관련되어지는 것은 주로 포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수량적 차이를 조정하는, 여기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 격차, 차이, 이걸 이제 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수량적 거리, 수량적 차이를 조정한다. 그럼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집배송하고 관련되어지겠죠. 물건을 집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택배 배송하는 거와 관련되어지는 거. 요게 이제 수량적 거리. 일단은 운송하는 내 입장에서도 일단 A라는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 한 명을 위해서 큰 차량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각의 택배와 관련되어서도 그 중간에 거대한 물류센터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 집결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다시 또 다른 세부적인 지역으로 우리가 그 다시 물품을 분류를 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실제 택배를 배송하는 센터에 와서도 시간이라든지 또는 거리라든지 이런 거에서 각각의 집회소에서 다시 분산을 해서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물품을 모으는 집하 기능하고 배송 기능하고 관련된 거죠. 따라서 생산 소비의 일반적인 시간적 거리는 보관하고 관련되고, 품질하고 관련된 포장이 들어가야 돼요. 포장이. 그 다음에 수량적 차이는 집하 배송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장소적 거리는 운송과 관련되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깊이 있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암기만 하시지 말고 암기를 할 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하고 관련되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약간의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면 막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을 안 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신 분들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역시 시험 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학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간에 급급해서 기출 문제집 사가지고 문제하고 다 배우는 식으로 해서 지금 운전면허증 시험 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붙습니다.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할 건 암기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